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3분, 오늘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축구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시청자들 입장에서 끝까지 긴장하고 몰입하면서 봤던 경기였습니다. 보셨던 분들도 선수들까지도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경기일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 시간 10분 동안은 정말 애가 타고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응원하고 남은 포르투갈전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로 영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융시장은 또 중국발 코로나가 강하게 압력을 주는 한 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상황을 지나는지 동향을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은 아시아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뉴스들이 장을 짓눌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월저널 메인 이슈를 장식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3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급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코로나 확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쇄 관련 시위입니다. 오늘 썸네일로 만들었던 이 사진 한 장은 중국의 국제공항에서 총과 방패, 방역복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통제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강경한지를 보실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반발하는 시위의 촉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봉쇄로 인해서 구급차의 출입도 제한이 됐었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확진자의 생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흥분 상태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보이면서 고강도의 봉쇄를 단행하고 있는데 봉쇄가 이어지면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해 그리고 광저우 등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외신은 이번 시위를 처음 본 사태로 비유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도 많은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영국 BBC 기자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 구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고 중국인들은 거리에 나서서 백지를 들고 중국 정부에 항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라든지 이런 시위 사태는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발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중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코로나 사태, 봉쇄 사태가 있다는 것은 공급망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도 중국에서 상당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뉴욕 증시에서 최고 대장주인 만큼 애플의 주가가 밀린다는 것은 전체 벤치마크 지수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비트코인 시장 여건도 살펴보면 불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FTX 거래소가 몰락하면서 그에 따른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블록파이가 FTX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자, 블록파이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 업체인데 지난 6월 루나 사태 이후 FTX 거래소의 지원을 받아서 급한 불을 껐었습니다. 자, 알라메다 리서치에 5,30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었고 FTT 토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면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FTX와 알라메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현재는 고객들의 자금 인출도 중단하고 플랫폼 활동도 제한한 상황입니다. 자, 블록파이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지만 결국 오늘 파산 신청의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FTX의 파산으로 인한 여파는 커져가고 있고 CFI, 중앙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는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덱스류와 디파이 2.0이 주목받을 수 있는 풀은 이미 형성이 되었고 제가 덱스류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유동성 자체가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 외에도 대표 매파적 인물이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블라드 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금융시장을 조이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연은 총재도 실업률이 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확실한 인플레 통제를 위해서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거시경제 섹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골드만삭스까지도 월가 IB들이 23년 바닥을 보러 간다. 아직 금융시장은 바닥을 보지 못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말씀드렸었죠. 월가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금융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죠. 금융 여건, 암호화폐 시장, 연준의 스탠스까지 여전히 불반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시는 편이 객관적인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와 중국발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관점은 파동적으로도 5의 3파, 임펄스 하락 과정을 말씀드렸고 감정 주기를 통해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시간을 들여가면서 굴복 단계로 가는 하락 5파, 이 과정을 정말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추가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한 장세를 지나고 있다. 선물 거래를 하실 때는 손익비 구간에 포커스를 두셔서 짧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유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지션 진입 시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틱당 퍼센티지가 큰 상황에서는 숏이 유리하다고 해서 숏을 모아가기만 한다면 언제 청산당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강한 장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점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